여기로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클라멘은 저희 친정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화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부터 아빠가 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클라멘이 이제 곧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를 갖다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클라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주로 어떤 정보를 찾아봤냐면, 이 시클라멘을 재배하는 재배 농가 사장님들이 들려주는 정보를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정보 수집을 해서 키우게 하고, 이제 여름 관리,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난 가을 관리, 겨울 관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앵초과의 여러 해살이 그 꽃 식물인데요.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월간 원예에서 나오는 그 시클라멘을 재배하는 농가 사장님들의 인터뷰를 제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스크랩을 한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시클라멘의 생장 적정 온도는 약간 다르지만 5도에서 15도로 말씀하시는 농장주가 있으시고, 16도에서 20도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장 적정한 생육 온도는 보통 15도에서 2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0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5도에서 30도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보통은 20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이 시클라멘이 가장 생장을 잘하는 적정 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덩이줄기의 알뿌리, 구근식물이에요. 그래서 구근식물은 보통 휴면기가 보통은 있더라고요. 이 시클라멘이 그 꽃을 피우는 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클라멘을 어디에서 키우냐 하면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맞고 겨울에 꽃을 보기에 안성맞춤의 식물이 바로 이 시클라멘입니다. 휴면기가 있는데요. 휴면기에는 땅속의 덩이줄기가 양분과 수분을 저장한 채로 활동을 일시 멈춥니다. 생장기가 되면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되면요, 줄기 없이 이 알뿌리에서 잎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꽃봉오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관리 포인트는 서늘하게 온도를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겨울에 거실로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더라고요. 이 베란다에서 영상이면 겨울에 월동이 가능하고, 0도 이하일 경우에만 거실로 잠깐 들여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다시 베란다에서 키우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꽃과 잎이 아래로 처진다고 해요. 빛은 봄, 가을, 겨울 충분한 빛을 보여주고요. 봄과 가을에는 뜨고 지는 햇볕을 보게 해주면 그 정도 온도면 되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온도를 받을 수 있게끔 해가 잘 드는 장소에 두면 됩니다. 이 시클라멘은 고온과 높은 습도를 싫어합니다. 관수를 하는 관수 포인트는요, 꽃과 잎이 젖지 않게 흙만 주거나 흙에만 이렇게 돌려주거나, 혹은 저면 관수를 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보통 3, 4일에 한 번 정도, 배양토 표면이 이제 말랐을 때 물을 주는데, 관수 시간은 오전에 흙이 마르면 주면 되고요. 성장기에는 조금 더 잘 챙겨주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그 관수를 하는 것은 과습을 막고 물주기가 용이한 저면관수, 우리 조면관수 화분에다가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면관수를 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과습이 생기면 누렁잎이 진다고 합니다. 한번 꽃이 피면, 꽃이 피기 시작하면 최대 6개월까지 꽃이 펴요. 11월 달부터 꽃이 핀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초봄, 그러니까 늦봄까지 지금까지 꽃이 계속 피는 거죠. 꽃을 계속 피게 하는 방법은, 시들은 꽃을 제때 제거를 해주고요. 꽃대를 이렇게 비틀면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번 이 꽃대를 이렇게 비틀면
근데 별로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클라멘을 뗄 때요, 그냥 대충 중간을 뜨면 안 되고 얘를 깨끗하게 다 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를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생기고 여름이 되면 이거 부지런히 생길 때마다 계속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냥 떨어지는 데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제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이렇게 나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대를 남기지 말고 끝까지. 왜냐면 여기에서 곰팡이 같은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거를 관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클라멘을 사러 가셨을 때 구입하는 이 이제 방법은 어떤 거를 구입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꽃이 많이 펴 있는 것보다는 꽃봉오리가 많이 있는 거를, 그런 거를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봉오리 많고 잎이 무성한 시클라멘을 고르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어디다 두냐면 햇빛이 잘 되는 밝은 곳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햇빛이 부족하면 꽃대가 길게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꽃의 색깔이 흐려지고요.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꽃대만 얘네들이 또 길게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면기의 신호가 오는데요. 빠르면 4월에서 5월, 늦으면 여름에 잎새들이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봄철이 지나서 물을 잘 줘도 잎이 시들고 힘이 없어 보일 때, 이때가 이제 휴면기의 시작인데요. 시클라멘이 그런 증상은 더위를 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초여름 관리는 차광을 35%까지 차광을 하라고 되어 있고, 빛이 많아지면 잎이 오그라들고 기형으로 된다고 해요. 초여름부터 화분을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그늘에 두고 여름잠 재우기를 하셔야 합니다. 여름잠을 잘 때는 잎이 거의 없어지고 알뿌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죽었다고 화분을 버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화분 버리면 안 되겠죠? 이 알뿌리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알뿌리 안에서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해요. 이제 겉으로 이런 잎이 다 떨어지니까 휴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알뿌리 내부에서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흙에 그래서 적정의 습도를 약간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가끔씩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부는 9월부터 서서히 잎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대요. 이때부터 화분을 햇살이 좋은 곳에 두고 비료를 주면 꽃봉오리가 맺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여름에는 관수 횟수를 당연히 줄여줘야 되겠죠. 습기만 약간 유지하게끔 하면 됩니다. 보통 시클라멘의 꽃 색깔은 레드, 보라, 흰색, 혼합이 있다고 합니다. 개화의 시기는 늦가을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제 계속 꽃이 지고 피고를 반복합니다. 이때에는 자주 관수를 해주고 관수량을 늘려주고 비료를 줘서 개화 시기가 길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서리가 오기 전까지 반그늘이 지는 실외에다 두고 첫서리가 오기 전에 실내로 들여가지고 그때부터 또 케어를 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저처럼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베란다 안쪽에서 계속 키울 겁니다. 시클라멘의 질병은 후사리움균하고 무름병, 연부병입니다. 그 다음에 잿빛 곰팡이가 잘 온다고 합니다. 재배농가에서는 보통 10도에서 20도, 25도에서 30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공기순환을 많이 시켜준다고 해요. 이런 후사리움균과 무름병, 잿빛 곰팡이 같은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습하지 않아야 되고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되며, 물은 저면으로 조금씩 자주 받침대 이렇게 해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고온 다습하고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쓰면은 그 후사리움 병균과 같은 질병이 발병을 한다고 해요. 후사리움은 대표적인 토양 전염병인데요. 병원균으로 식물의 수분이 결핍이 돼서 시들며 그러니까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병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감염병이 걸리게 되면 다 소각하고 흙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티오파네이트 메틸 수화제, 베르밀 수화제 성분이 들어간 농약을 희석을 해서 뿌려줘야 되고 무름병에는 동이 들어간 살균제를 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 농가에서나 쓰는 방법이고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다이세넴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이거를 처방을 해야 되겠죠. 이 시클라멘을 분갈이하는 용토는요. 어떤 농장주는 피트모스 5와 펄라이트 1의 비율로 혼합을 해서 쓰라고 하는 농장주도 계시고요. 바특과 부엽, 그 다음에 부엽토, 모래랑 질석, 버미큘라이트랑 피트모스를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하라고 하는 농장주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거는 우리는 피트모스 5와 펄라이트 1의 비율로 배합을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되겠죠. 이 시클라멘은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서 잎이 살짝 얼어도 이파리가 이게 괜찮을 정도면 선선한 온도에서 그냥 키워도 얘네가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시클라멘의 품종으로는 대형종인 할리우스, 중형종인 티안니스, 미니종인 메티스 등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 제거 지금 이 시클라멘의 키가 작은 거 보니까 요거는 미니종인 것 같아요. 15cm 뭐 내외. 응애랑 총채벌레, 진딧물, 온실가루이, 그 다음에 파밤나방이 이렇게 잘 공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잘 관리만 하면 3년 정도도 키울 수 있다고 하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 할 때는 알뿌리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좀 얕게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분갈이 적정 시기로는 휴면 기간부터 새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하면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의외로 이 분갈이 시기가 이래서 제가 놀랐어요. 7월 말부터 8월 초에 분갈이를 하셔야 한답니다. 시클라멘의 겨울 관리는요, 충분히 햇빛을 받아야 꽃을 잘 피니까 방향도 가끔씩 돌려주면서 겨울에는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두고 키워야 되고 겨울에 10도 이상이면 괜찮고요. 또 겨울 관리로 일교차가 너무 심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베란다 같은 경우엔 낮은 28도가 되고 밤에는 온도가 막 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키우게 되면 다육식물하고 같이 키우게 되면 얘는 밤에는 들여놔야 돼요. 베란다 거실로. 이제 여름에 이제 너무 고온이 되면 이 시클라멘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너무 덥게 관리하면 잎새가 누렇게 변하고 낙엽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면 웃자라거나 반대로 생육이 중단되고 구근이 썩기도 한답니다. 휴면기가 지난 초가을이 되면 가을에 접어들어 구근이 싹을 내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때 거름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름으로는 깻묵 등 덩이 거름을 주는 외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비료를 규정 농도로 희석해서 시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잎이 날 때 너무 빼곡이 나서 통풍이 안 되면 통풍이 되도록 좀 솎아주기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든 꽃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 시클라멘 관리하는 법 제가 이 월간 원예라고 하는 이 원예 전문 잡지가 있어요. 그 기사를 제가 몇 년치 기사를 전부 다 봤습니다. 이 시클라멘이 나오는 기사는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얘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를 찾았어야 됐거든요.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이 시클라멘을 저희 아빠가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를 별도로 또 사드렸어요. 모란장에 가갖고. 근데 그거는 죽었습니다. 그거는 죽고 지금 요가 원래 아빠가 키우던 것만 지금 살아있어요. 물을 아직까지는 좀 줘야 돼요. 왜냐면 아직 고온 다습한 그런 여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요 녀석 아직까지는 물을 약간씩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물 줄 때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에 새 잎이 돋아나기도 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름 휴면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꽃대를 아직까지 계속 올리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아마도 휴면기는 7월 정도 가면 휴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0도가 넘어가야 얘가 휴면을 할 것 같아요. 보통 30도까지도 유지를 한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30도가 넘어가면 얘가 휴면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베란다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휴면기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을 살짝씩 줘가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네 집에서 저한테 관리를 좀 해봐라 라고 아빠가 가져다 주신 시클라멘 키우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관리하는 법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